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아파트를 떠나서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는 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루.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원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도 종종 들리더라고요. 집 한 채 지었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낭만은 3개월이었고 나머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더라고요. 오늘은요, 전원주택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살아본 사람들의 자리에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꿈을 깨려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전원주택이 가장 예뻐 보이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3월 말에서 4월 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마당에 피어나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 마치 우리 집 마당에만 조용히 와서 피어준 것 같은 그 꽃들이요. 그 시기에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바람도 따뜻하고, 햇살도 부드럽고, 공기도 맑고, 그냥 마당에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쯤이면 친구들이, 자녀들이, 혹은 지나가던 이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기서 살면 진짜 좋겠다. 이런 데서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 순간 살고 있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맞아. 나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마다 꼭 덧붙여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꼭 알고 가야 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봄은 1년 중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개월도 살아야 하니까요. 여름에는 정말 덥고 벌레도 많아요.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하죠. 그리고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봄날의 마당만 보지 마세요. 사계절 전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장점이요.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면적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어떤 감각이냐고요? 바로 이건 내 땅이야. 내 공간이야. 라는 그 감각이에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감각이거든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내 공간. 층간소음 걱정 없는 하루. 아이가 뛰어도 손주가 와서 소리를 질러도 괜찮은 집. 반려동물이 짖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마당. 이런 자유로움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조심해야 하잖아요. 아이가 뛰면 아래층에서 올라오실까봐 청소기 돌리는 것도 미안해서 다음 날로 미루고, 심지어 의자 끄는 소리까지 신경 쓰게 되죠. 그런데 전원주택에서는요, 밤 11시에 청소기를 돌려도 괜찮아요. 아이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서 뛰어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강아지가 짖어도, 고양이가 야옹거려도 그냥 우리 집 소리일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파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계절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달력을 봐야 계절이 바뀌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창밖을 보면 계절이 바뀝니다. 3월이 되면 매화가 피고, 4월이 되면 벚꽃이 흩날리고, 5월이 되면 실록이 우거지고, 6월이 되면 장마가 시작되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쌓여요. 이 모든 게 내 집 마당에서, 내 창문 밖에서 일어나요. 이건 정말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
그게 바로 전원주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원주택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시계를 보며 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해를 보며 살게 되거든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게 우리 몸에 원래 맞는 리듬이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원주택은 그 자연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물론 집을 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신경 쓸 일도 정말 많죠. 하지만 같은 평수로 비교하면 전원주택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수도권 근교, 경기도나 충청도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비슷한 금액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마당까지 딸린 집으로요. 물론 위치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하지만 공간의 밀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원주택이 훨씬 여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30평 아파트에서는 방 3개가 전부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방도 3개 있고 마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심지어 작은 텃밭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을 직접 설계한다는 경험 자체가 큰 만족감으로 다가와요. 아파트는 정해진 구조가 있잖아요. 거실이 어디 있고 방이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다 똑같죠? 하지만 전원주택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을 배치할 수 있어요. 거실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 수 있고 작은 서재를 따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어요. 마당을 어디에 둘지, 창문을 어디에 낼지, 심지어 문 위치까지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은 아파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 때문이에요. 전원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돈이나 풍경이 아닌 몸 때문인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예를 들면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가족의 호흡기 질환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몸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도시의 공기는 아무래도 좋지 않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자동차 매연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 환경에서는 몸이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아이들이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도시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피부가 가렵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도 같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전원으로 이사를 가면 신기하게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대요. 공기가 맑고 습도가 적당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전원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몸도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황토방, 나무로 지은 집, 햇볕이 잘 드는 마당. 이 모든 게 약은 아니지만 생활을 바꾸는 힘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연 환경이 더 중요해져요. 은퇴 후에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자연과 함께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런 분들에게 전원주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불공평하니까요. 전원주택의 단점은 대부분 불편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해주던 일들이 있잖아요. 공용 부분 청소, 엘리베이터 관리, 수도 점검, 전기 점검. 이런 것들을 관리비 내면 알아서 해주죠. 그런데 전원주택에서는요. 모두 내가 직접 해야 해요. 아니면 직접 알아보고, 직접 전화하고, 직접 업체를 불러야 하죠. 물은 어디서 오는지, 난방은 어떻게 할지, 정화조 관리는 누가 할지, 배관이 터지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곧바로 누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에서는 업체를 찾아야 하고, 날짜를 잡아야 하고, 비용도 내가 직접 협의해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번거로워요. 특히 처음 전원주택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저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죠. 그래서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려면 이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는 불편해도 괜찮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전원주택을 다녀보면 마당 한켠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공구 창고예요. 드라이버, 망치, 톱, 전기 드릴. 이런 공구들이 가득 들어있는 작은 창고가 꼭 있더라고요. 왜 있을까요? 바로 고칠 일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수도가 새면 고쳐야 하고, 배관이 막히면 뚫어야 하고, 문이 삐걱거리면 기름을 쳐야 하고, 전기가 나가면 확인해야 하고, 마당 울타리가 흔들리면 고정시켜야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수시로 생겨요.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혹시 생겨도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되고요. 그런데 전원주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손재주가 늘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하던 분들도 살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직접 고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어느새 전원주택에 적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정말 잡초가 미친 듯이 자라요. 아침에 뽑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올라오는 풀, 일주일만 방치하면 마당이 정글이 되는 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허리 굽혀서 몇 시간씩 풀을 뽑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자라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살려면 이런 노동을 감당할 체력도 필요해요. 물론 전문업체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부를 수도 없고요. 결국 대부분은 직접 하게 돼요. 이런 게 바로 자연과 함께 사는 대가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려면 그 뒤에 숨은 노동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자연이 가까우면 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벌레도 와요. 곤충도 와요. 가끔은 예상 못한 친구들까지 찾아와요. 개미, 모기, 파리, 나방, 거미, 노린재, 그리고 여름에는 매미까지. 방충망은 필수고, 그래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창문을 열면 나방이 들어오고, 불을 켜면 벌레들이 모여들고, 밤에는 매미 소리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이게 싫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벌레를 거의 안 봤잖아요. 그런데 전원에서는 매일 봐요. 그것도 종류별로 다 봐요. 그래서 벌레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원주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이구나. 이게 원래 지구의 모습이구나. 벌레도 생명이고 이 땅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집에 들어간 거니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조금은 편해져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자연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원주택은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표준이 있지만 전원주택은 취향이거든요. 내가 사랑한 집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설계했지? 마당이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들겠는데? 위치가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느리고 가격 조정도 쉽지 않아요.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잖아요. 같은 평수면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죠. 그런데 전원주택은 달라요. 땅의 모양, 집의 상태, 위치, 주변 환경. 이 모든 게 다 달라서 가격을 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어요. 이것도 전원주택을 선택하기 전에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 거야. 적어도 10년, 20년은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살 만큼 잘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집은 투자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는 곳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가장 큰 수익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전원주택의 좋은 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까지요. 결론은 뭘까요? 전원주택은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어떤 삶이 맞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자연과 함께 사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전원에서의 삶을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답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원해라면 그때 용기 내서 시작해 보세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더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이 확실해졌을 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집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직접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보는 건 정말 달라요. 사진으로는 예쁘게 보이는 곳도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진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곳도 실제로 가보면 마음에 쏙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직접 발품을 파세요. 그 동네를 걸어보고 마트는 어디 있는지, 병원은 가까운지,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같은 장소를 사계절 다 방문해 보세요. 계절마다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봄에는 천국 같았던 곳이 여름에는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겨울에 을씨년스러워 보였던 곳이 봄에는 정말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방문해서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반대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다시 선택한다면 또 이곳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전원주택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번째, 경제적인 여유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집을 짓는 비용도 그렇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수시로 생기는 수리비까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해요. 집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을 유지하는데도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비상금도 꼭 마련해 두세요. 다섯 번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전원주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통학 문제도 꼭 고려해야 해요. 전원주택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모두가 동의했을 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 전원주택 정말 어렵구나.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들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건 정말 다르니까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원주택이 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간과 여유와 자유예요. 도시에서는 늘 쫓기며 살잖아요. 출근 시간 맞춰야 하고, 약속 시간 지켜야 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고요. 그런데 전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천천히 걷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새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는 평화로움. 그게 전원주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원주택에서는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옷도 남들 눈치 보면서 입고, 집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요. 그런데 전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옷 입고, 맨발로 마당을 걸어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 자유로움.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원주택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원하는 삶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분에게는 아파트가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분에게는 전원주택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분에게는 도심이 맞아요. 이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전원주택 좋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TV에서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선택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만약 전원주택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전원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